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토플 스피킹 첫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세월 동안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토플 스피킹 만점이 몇 점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전체 물론 이게 영역 점수는 30점이지만 물론 토플 스피킹, 그러니까 토플 전체를 만점을 보면 120점이고요. 한 영역별로 이제 보시면 만점이 30점이고, 채점을 할 때는 이제 만점이 4점입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보통 raw score라 그래요. 환산되기 전이기 때문에 raw score. 그래서 우리가 생선회를 raw fish라 그러듯이 그러니까 뭔가 가미되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토플 시험을 본 그 응시자들의 답안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되게 허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ETS 사이트에 가서 채점 기준을 한번 보시면, 채점 기준을 이제 rubrics라고 해요. 거기 보면 이제 발음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어떤 뭐 어휘라든가 내용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채점 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실 뭐 몇 가지 채점자들이 보통 우리 2명이서 채점을 하게 되죠. 2명이서 한 답안을 가지고 채점해서 평균을 내서 점수가 나오는데, 이 채점자들이 그럼 루브릭스의 모든 요소를 갖다가 다 컴퓨터같이 계산해서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 만나서 우리가 소개팅이나 맞선을 봐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첫인상이 참 중요하거든요. 좋은 첫인상을 주면 문법적인 에러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 어설퍼도 왠지 얘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감점을 좀 덜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스피킹에 있어서 첫인상에 해당하는 게 뭐냐? 결국 발음 및 억양이 아닐까. 이 발음, 이 한국인이 주의해야 할 발음 및 억양.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토플 스피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영어를 잘하려면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막 어린 친구들이 파닉스부터 막 배워가지고 요즘 뭐 과외비를 많이 해가지고 아다맛이 팍팍 나죠 막. 근데 어쨌든 성인으로서 영어를 정말 잘하려면은 좀 한 번쯤 되짚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첫 강을 제가 이걸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가지로 잡았는데, 첫째가 약점이 되는 발음 기호. 발음 기호를 잘 모르면은 사전에서 단어를 찾았는데 발음 기호에 대한 발음을 잘 모르면 그걸 제대로 발음을 못하니까 미국 사람이 알아들을 거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참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영어의 리듬.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한국 사람이 영어를 읽을 때 혹은 말할 때 하고 그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강세라든가 이런 거가. 자, 그 다음에 실제 대화에서 억양이 어떻게 되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큰 거로 쭉 해서 살펴보아서 오늘은 이제 좀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조금 더 영어를 영어답게 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 자음하고 모음으로 제가 나눠놨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음 하면은 에, 이, 오, 자음은 그 외의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정의를 일단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모음의 정의는 뭐냐 하면 방해를 받지 않는 의미입니다. 발음을 할 때. 그러니까 에, 이, 오는 그 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에, 이, 오, 우 이게 편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부를 때 하이 피치, 높은 음에서 되게 모음을 갖다가 배치를 많이 하죠. 가사를 쓸 때. 그래야 편하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자음은 그 외의 것들이에요. 방해를 받아요. 방해를 어떻게 받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방해를 받죠. 이런 것들이 자음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이 여부입니다. 요 컨트래스트를 이용하면은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무성음, 유성음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성음은 뭐냐? 발음을 할 때 목이 떨리지 않는 의미고요. 유성음은 발음을 할 때 목이 떨리지 않는 의미예요. 그래도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발음을 할 때 요 예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을 할 것이냐면은 레저 이렇게 발음하겠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외래어로 있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이 이걸 발음하게 되면 이 모음 부분의 발음부터가 좀 다릅니다. 대부분 에 사운드도 괜찮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모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저 해가지고 혀가 어디 닿는 게 아니라 발음 기호로 봤을 때 3자 비슷한 요 발음을 써요. 그래서 발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leisur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운드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혀가 아무데도 닿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발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에 대한 거가 요걸 한번 볼게요. 요 발음 기호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그죠? 화장실 가라고. 그죠? 그러니까 요 발음하고 요 발음하고가 다 똑같은데 발음하는 게 똑같은데 단지 뭐만 차이 난다? 목이 떨리냐 안 떨리냐. 손가락 한번 목에 대고 해보실까요? 전혀 안 떨리죠? 근데 요 발음 해볼까요? 자, 똑같이 조음점이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목이 떨리지 않는 거, 즉 얘가 뭐다? 무성음. 목이 떨리는 얘가 뭐다? 유성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발음하는 게 똑같은데 무성음인지 유성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발음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부분을 발음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혀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 발음은 자음보다는 모음 쪽에 문제가 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에 없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걸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 첫 번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F하고 V 사운드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피읍하고 비슷하게 발음하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다르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랫입술 안쪽에 윈디를 살짝 위치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을 떨어주면 V 사운드가 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단어를 한번 발음을 해보실게요. fast, fast, vast, vast. 자, 여기 목에 손을 대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face, face, vase, vas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이 발음 같은 경우는 좀 극복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Vince found Vicky fast asleep. fast asleep 하면 빨리 잠드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드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Vince found Vicky fast asleep. 오케이. 자, 이 발음이 별 문제 없으리라고 보고 다음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발음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경우죠. 요즘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TH라고 철자는 쓰지만 발음 기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속칭 얘를 번데기라고 하고 얘를 이제 돼지꼬리 발음 기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들은 어떻게 발음하느냐? 혀 끝이 양니 사이에 살짝 물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을 떨어주면 네, 돼지꼬리 발음이 나는 거죠. 네. 이것도 한국말에 없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있었죠. 살 때도 그냥
디귿으로 발음해서 this가 아니라 this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재수없다고 안 팔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 단어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oth, cloth. 그 다음에 clothe, clothe. 이제 약간 좀 혼동 가는 어휘라 그러죠. cloth는 옷감이나 천이고 clothe는 동사입니다. 옷을 입히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리고 의복이나 옷을 얘기할 때 s를 더 붙여서 clothes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bath, bathe, bath, bathe. 오케이. 자, 문장 가볼게요. My birthday is on the third Thursday of this month. Okay, one more time. My birthday is on the third Thursday of this month. 오케이. 자, 그래서 한국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요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레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요거거든요. 아까 좀 해봤기 때문에 단어 발음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자, shine, shine, 안 떨려요. 자, rouge, rouge. 오케이. 입술 연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anguish, anguish. 자, 그다음에 leisure, leisure. 오케이. 자, 그다음에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 policeman said, "It will be a pleasure to offer you protection." 다시. The policeman said, "It will be a pleasure to offer you protection." 오케이. 자, 문제 없으면 넘어가죠. 자, 자음 네 번째입니다. 스 하고 즈. 마찬가지 그 s하고 이게 z 사운드는 조음점이랑 다 똑같지만 무성음과 유성음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좀 살짝 캐치하셨을 텐데 한국 사람한테는 무성음이 조금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스, z 요 발음이 특히 이제 요게 z 사운드가 한국말에 없거든요. 요게 조금 안 되시면 요거 연습하시면 쉬워요. 너희 집에 주전자 있니? 너희 집에 주전자 있니? 이런 식으로 그거 연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단어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sue, zoo, sink, zinc. 오케이, 다시 sue, zoo, sink, zinc. 오케이. 자, zinc는 이제 아연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She saw 3 zebras in the zoo. She saw 3 zebras in the zoo. 오케이. 자, 자음에 대해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쉽지 않은 애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R, L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요. 그 R하고 L 사운드가 각각 나야 되거든요. 조음점이. 그러니까 R에서 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발음하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 사람들이 걸. 윷놀이 돼요. 윷놀이. 그죠? 네. 독에 걸륜 뭐 이게 아니라 girl, girl. R에서 L로 조음점이 가야 되는 거죠. 한국말에 없어요. 이거는 무성음, 유성음의 컨트라스트가 아니라 이 발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단어 조금 더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실게요. girl.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world, world. twirl, twirl. 자, 이거 다람쥐인데 한국 사람 되게 어떻게 읽냐고요? squirrel 이렇게 읽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squirrel, squirrel.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가보실게요. You are the smartest girl in the world. You are the smartest girl in the world.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쉽지 않은데 여기 처음 나와 있는 그 sit하고 seat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요 모음을 발음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혀의 위치, 그죠? 네, 근데 요거는 발음기를 써보면 이렇게 되고 얘가 장모음 이거든요. 근데 이걸 장모음이라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어떻게? 길이로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sit, seat. 그러니까 you have to make a smile with your lips. 그러니까 약간 미소를 띠면서 혀 끝에 텐션이 가해지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혀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sit, 거의 한국말의 뭐랑 비슷해? 조음점이 하고 비슷해. sit. 그 다음에 seat, seat, sit. 그래서 자, 동사인 sit를 가지고 문장에서 앉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 sit down, sit down. 근데 얘를 이용해서 앉으라 그러면 take a seat, take a seat. 그러니까 이 부분의 발음하고 이 부분의 발음이 다르니까 좀 조심을 좀 하셔야겠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발음기의 발음을 막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는 연습을 하시면서 점차 한 달 정도 내지는 2달 정도 이렇게 발음 교정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이건 했으니까 넘어가고 마찬가지죠. Leave, leave, live, leave. 텐션이 가해지면서 약간 강세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장모음이. 그러니까 길장자가 아니라 어떻게? 자연스럽게 길어진다. 텐션이 가해지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장 보겠습니다. Please leave me alone for a minute. Please leave me alone for a minute. 오케이, 넘어갈게요. 두 번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발음 기호를 좀 여기다 써드릴게요. 무슨 발음 기호? 컨트라스트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 못 봤어요. 다 발음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학생들이 man 이럴 것 같아. 자,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의 편한 이제 에 사운드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 한국말에 있긴 있는데 이제 구분을 안 해요. 예전에 구분했었어요, 얘를. 어떻게 발음하는 게 정확하냐? 좀 감이 드시려면 그러니까 아기들이 어떻게 울죠? 네. 이거를 발음할 때 턱이 어떻게 돼? 떨어져요. 그래서 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을 여기다 두고 턱에다 대고 턱을 한 단계 더 낮춰야 돼요. 그냥 애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발음할 때는 그 복수형일 때 man 이렇게 되지만 man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N 사운드 때문에 마음껏 턱이 떨어지지 못하지만 이 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최소한 노력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man.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단어들인데 들었을 때 비슷하면 안 되겠죠? dead, 죽은 거예요. dead,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와야죠. 그죠? 근데 이걸 어때? 부를 때 우리 my dad, hi dad, 이렇게 해서 그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자, 문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She can't guess the correct answer to the math question. Okay, one more time. She can't guess the correct answer to the math question.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음 세 번째. 이것도 우리나라 말에 없는. 그러니까 턱을 떨어뜨려야 되는 발음들이 우리나라 말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요. She is a low student. She is a low student. 욕이에요. 이거. 디스죠. 이게 열등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She is a law student. She is a law student. 뭐예요 이건? 법대생이라는 얘기예요.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발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 하면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의 발음은 오우가 되는 거고 얘의 발음은 어떻게 돼? 이쪽의 모음은 이렇게 생겨. 이것도 어떻게 한다? 턱을 떨어뜨리면서 혀가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law, 법의 준엄함이 느껴지죠. 발음에서 벌써. low가 아니라 law,
low, law.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w, law, low, law. 오케이. 많이 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얘도 boat, bought, boat, bought. 오케이. 턱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톤이라고 할 때는 O 발음이죠. taught 할 때는 턱이 떨어지는 발음이죠. wrong 할 때도 턱이 떨어져야 되고요. 이게 턱도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Tony was taught that it was wrong to talk to strangers. One more time. Tony was taught that it was wrong to talk to strangers.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영어의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음 기호에 대한 발음을 이제 좀 살펴봤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발음 기호는 이거구나.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요것들만 조금 이 중에 좀 어려운 게 있었다면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문장으로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데 강세가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아파트에서 만약에 이웃이 부부싸움이 났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듣습니다. 왜 싸우는지. 근데 미국 사람은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그러니까 침해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도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이 엎어져서 자면서 살짝 코 골면 내비두잖아. 근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쳐버려요.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whisper 하는 게 굉장히 발달해요. 속닥속닥 얘기하는데 정말 가까이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것 같은데 다 알아들어.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비결이 그 내용어와 기능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자연스럽게 내용어와 기능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용어는 뭐냐? 내용 전달의 핵심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들으면 얘네들은 못 알아들어도 별 탈이 없어요. 내용어는 어떤 게 내용어일까? 당연히 내용 전달에 중요한 것들이겠죠.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중에서도 본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형용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어에 해당하고요. 기능은 뭐가 될까? 예를 들면 접속사, 그다음에 관사, 조동사 이런 것들은 못 알아들어도 내용 전달에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강하게 읽고 기능어는 약하게 읽고 이 자연스러운 사인 웨이브가 반복이 되는 거죠. 강약, 강약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점점 더 약간 길어지는 문장들인데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챈트 같이 제가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거가 내용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세가 들어가죠. 자, 한번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 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 네, 따라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좀 더 앞에 붙여볼까요? This is the mold that lay in the house that Jack built. One more time. This is the mold that lay in the house that Jack built. 어때? 몸이 살짝 까딱까딱까딱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려고 그러죠. 네, 그 리듬이 느껴지셔야 돼요. 자,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This is the rat that ate the mold that lay in the house that Jack built. Okay, one more time. This is the rat that ate the mold that lay in the house that Jack built. 지금 슬슬 이제 막 포기하시는 분들 포기하시면 안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자, 마지막 거 조금 더 붙인 겁니다. This is the cat that killed the rat that ate the mold that lay in the house that Jack built. One more time. This is the cat that killed the rat that ate the mold that lay in the house that Jack built. 어때요? 듣게 되면 이 빨간색 내용어가 미국 사람들은 잘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흘려서 그냥 듣는 거예요. 내용 전달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듬이 중요해요. 강약이 가급적 어떻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려는 성향이 있다.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스닝이 안 된다. 그럼 뭐야? 발음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단어를 모르는 걸 할 수 없어. 안 외웠으니까. 근데 내가 아는다는데 발음이 안 돼서 안 들렸다. 이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자, 리듬감을 좀 살펴봤고 다음 대화에서의 억양을 좀 살펴볼게요. 실제 대화에서 한국 사람이 이 대화를 하는 것과 미국 사람이 하는 거는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전형적인 한국식 액센트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Hi, Michael. What have you been up to? 이렇게 읽을 거야. 그렇죠? Hi, Lisa. Not much. How have you been? 이렇게 될 거예요. 어때요? Hi, Michael. 직선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미국 사람이 혹은 캐나다 사람이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되냐? Hi, Michael. What have you been up to? Hi, Michael. What have you been up to? 어때? 직선이 아니라 원형으로 감싸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걸 좀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만 살짝 바꿔도 어떻게 들을 때 아, 얘가 영어를 좀 많이 친숙하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Hi, Michael. What have you been up to? 자, 뭐하고 지냈니? 이거죠. What have you been up to? Hi, Lisa. Not much. 별일 없었어.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이렇게 또박또박 안 읽어줍니다. 붙여서 How have you been? 이렇게 읽고 말아요. I've been great. And you look great in that suit. 양복 입어서 너 참 멋져 보인다. Thanks. Actually, I'm on my way to a job interview. 취업 면접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be on my way to. 그러니까 be on my way 하면은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Oh, I see. The IT company you told me about? 네가 말했던 그 IT 회사 거기다 지원하는 거야? Yeah, I'm so nervous. 아, 긴장해서 좀 초조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You'll be fine. Just relax and good luck. 자, 긴장 풀고 행운을 빌어. Thanks. I'd better get going. had better가 줄어든 말이죠.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사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약한 어떤 조언이 아니라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한 말입니다. I'd better get going. It was good to see you, Lisa. Okay, just give me a call if you get good news. 합격되면 알려줘.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축하해줘야지. It's a sure thing. 물론이지. Of course 하고 마찬가지. It's a sure thing. Bye. 하고 해줍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발음 기호하고 이게 조금 그게 덧붙여져서 리듬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그런 어떤 원형으로 감싸는 이 느낌들 이런 걸 갖고 읽는 연습도 하시고 리스닝도 하시고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제 강의를 좀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정도면 그 웬만한 또 한국인들이 조금 다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인 걸 좀 훑어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약간의 좀 잔소리 이런 거 좀 드려볼게요. 자, 영어 공부할 때 첫 번째, 자,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영어 공부할 때 보면 딱 펴서 영어 공부할 때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럼 딱 덮고는 완전 잊어버려. 그렇잖아.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도 그 어떤 사람은 만나고 있지 않아도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인가 하면 이게 만나서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이게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차가워지는 사람도 있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영어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딱 덮었을 때도 영어로 생각을 하고 영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그 공부 시간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에 대한 관심의 폭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hink in English, 영어를 생각하는 것이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단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nglish Dictionary, 뭡니까 이게? 영영사전이죠.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쟤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영사전 볼 거야.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 영영사전을 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합니다. 영영사전을 많이 보면 뭐가 좋으냐? 토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paraphrasing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영어 표현을 다른 영어 표현으로 바꾸는 건데 영영사전을 많이 보시게 되면 그 내공이 늘어요. 자연스럽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돼.
그 내공을 쌓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영사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맞춰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게시판에 문자를 주셔가지고 질문을 올리셔서 제가 이 정도 실력인데 어떤 사전을 봐야 되냐, 뭐 저한테 추천을 받으셔도 좋겠어요. 자, 중요하다. 세 번째 뭐냐? Vocabulary Journal, 단어장입니다. 단어장 이거를 작성해야 되나요? 만들어야 되나요? 이걸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네. 자,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단어장을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원칙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단어장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제발 기재는 간단히. 어떤 분들 보면 사전을 막 거의 옮겼어요. 그러니까 한 뭐 6개 정도 정리하면 2시간 가. 뭐 무슨 복사기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발 기재는 간단히. 그냥 아예 단어하고 그 가장 중요한 정의 하나만 쓰시든지 아니면 그 문장을 갖다가 그 단어가 나왔던 문장을 적고 밑줄 하나 그어주든지 그리고 뜻은 아예 안 적어주고 계속 자주 보면서 상기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연상시키고 자꾸 그렇게 외워야지 한국 사람들처럼 제가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뭘 시켰냐면 하루에 연습장 3장씩 따라 외우면서 그거를 채우라는 공부한 증거를 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볼펜 3자로 이렇게 묶었어. 볼펜 3자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연습장을 빨리 채우자. 그렇게 좀 무식한 걸 시키니까 이게 그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무식하게 올 게 아니라 단어는 연상으로 이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지 품사가 바뀌면 철자가 어떻게 바뀌지 이걸 생각하면서 외우셔야죠. 자, 두 번째. 자, 항상 처음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처음부터 항상 처음부터 볼 것. 예를 들어서 대학 노트 그 두꺼운 노트 한 권 분량의 단어장을 만들었는데 그냥 어제 10페이지까지 기재했으니까 오늘 11페이지부터 기재해야지 그러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처음을 딱 이렇게 펴가지고 보면은 뭐 생판 처음 보는 단어가 돼 있을 거예요. 괴물돼 있다고. 그럼 이거는 왜 했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이기도 하고 단어가 받쳐주니까 시험이 다 쉬워지더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제 10페이지까지 기재했더라도 항상 첫 기재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봐서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첫 기재 들어갈 것. 즉 매일 첫 기재 들어가기 전에 리뷰를 전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대학 노트가 10권이 된다고 해도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본 거기 때문에 바바바박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대학 노트 한 권 처음부터 다 훑어보는데 나중에 거의 얼마 안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또 전제 조건이 뭐냐 일주일에 3번 이상 펴야지. 일주일에 3번 이상 단어장을 펴야 그래서 리뷰를 해줘야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대개 영어 공부 시간이 그 수험생의 경우 지금 토플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 강의를 들으실 테니까 2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단어장을 만드셔도 좋아.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 영어 공부 시간이 2시간이 안 돼. 그럼 단어장 만들어 봤자 다시 볼 시간 없어요. 6시간이 넘어. 이거 거의 네이티브야. 단어장 안 만들어도 어디선가 보거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요 레인지에 있는 학생이라면 단어장을 만드는 게 좋고 만들 때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효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Reading English regularly 규칙적으로 영어를 읽어라. 토플 시험에서 그 토플 리딩 섹션에서 요구하는 리딩 속도가 어떻게 되냐 분당 200단어 분당 200단어 200 words per minute.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토플은 대학교 1학년생을 겨냥해서 만든 시험이니까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생들이 영어 읽기를 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 50에서 70.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유학을 가면 어떻게 돼? 잠을 줄여야 돼. 미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리딩 어사이먼트가 있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교양 과목을 들어도 남아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많이 시키니까. 근데 그거 공부를 따라가려면 이 읽기 속도가 넘어요. 미국 대학생들 평균 읽기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분당 400단어야. 근데 봐세요. 예를 들어서 뭐 법대를 가거나 이러려고. 그러면 500, 600단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내공이 돼야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공인 영어 시험에 만점을 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어 원서 읽기가 취미야.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어 원서 읽기를 취미로 해서 일주일에 한 권, 이틀에 한 권 심지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들. 그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명심해 두세요. 사교육비만 많이 쓰신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그 소설부터 시작하시면 위험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제임스 조이스 이런 거 막 잡아가지고 읽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 일단은 전기나 자서전이 편해요. 바이오그래피가 전기고 아우토바이오그래피가 자서전이잖아요. 요것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웠던 영어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거기 그 문맥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전기나 자서전이다 그러면은 확 어떤 관심도 가고요. 그래서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영어 내공이 쌓였을 때 소설이나 시나 이런 걸 즐기게 되면 아주 좋죠. 어쨌든 일단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안 읽으면 왠지 좀 답답하고 이런 걸 느끼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참 그 힘든 영어 발음, 억양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제가 나름대로 잔소리랄까? 그런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팁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토플 스피킹, 뭐 나중에 다른 시험 공부하실 때도 좀 더 영어를 갖다 좀 오래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